추미애 의원이 오늘 중으로 양자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국정이 너무 혼란하고 토요일날 촛불의 뜻을 대통령이 봤다면 양자회담을 해서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코너에 몰린 청와대가 이걸 수용을 했습니다. 자, 여야 영수회담이라고 하면 적어도 원내 교섭단체를 가진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이런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당 이 대표와 박 대통령이 만나는 것을 의미하고, 양자회담이라는 것은 야당 중에서 가장 의석이 많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박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양자회담인데요. 추미애 대표가 새누리당, 국민의당을 배제한 대통령과의 1대1 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청와대가 이 부분을 수용키로 했다고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회담을 수용하기로 했고, 내일 시간을 갖기로 지금 하고 조율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 주에 국회를 방문했고 6일 만에 이제 이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뭐 사태 수습 방안이 나올 거냐, 안 그러면 더 꼬일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 하야를 공식에 거론하면서 퇴진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박 대통령은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책임 총리를 임명하면서 그 사람에게 권한을 많이 주어서 앞으로 본인이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정확한 촛불 민심을 제1야당으로 책임감을 갖고 전달하고 현재 비상시국에 대한 전국 해법을 명확하게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답변을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합니다. 자, 지금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반발을 당연히 하겠죠. 사전 협의도 없이 니만 만나냐. 자, 워낙 전국이 비상시국이고 엄중해서 1대1로 만난다라고 민주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극우 중립 내각 이야기도 하느냐니까 그동안 당내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다 논의했기 때문에 들어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이야 뭐 지금 집구석 싸움으로 정신이 없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박지원 38석을 가진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추미애가 제안한 양자회담을 박 대통령이 수용한 데 대해 제안한 추 대표나 받아들인 박 대통령이나 똑같아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추미애가 이 촛불 민심을 제대로 전달을 할지 의문이고요. 청와대가 이를 덜컥 받은 것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호도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려고 하는 거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야권 균열, 즉 야권 분열을 개선하고 국회에서 총리를 해달라, 또 그리고 어제 비공식적으로 청와대가 영수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흘린 걸 추미애가 들썩 제안을 해서 말렸다. 자,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를 살려갈 수 있다는 뜻에 우리가 걸려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아주 크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은 하야 퇴진 이야기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 탄핵을 위한 새누리당 표가 중요하다 이러면서, 자,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냐,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요,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오늘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본하고 맺는다고 한민국 국방장관 해임 결의안을 낸다고 합니다. 참 야당 정신 좀 차리세요. 이러다가 한방에 또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있겠습니까? 칼자루 잡았을 때 잘 해야죠. 오늘 이정현 대표가 어제는 이 내각을 안정시키고 1월 20일 날 물러가겠다 이러다가 오늘은 12월 20일 날 사퇴한다 이래 말을 했습니다. 12월 20일 날 사퇴해도 한 달하고 5일이 더 남았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아마 한 달 정도를 더 끌고 가면서 좀 작전을 짜서 물러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요. 오늘 새누리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점에서 방미 대표단을 구성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비박계는 이정현식 전대안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박계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청와대하고 뭐 짜기는 짜는 것 같은데 하는 꼴을 봐서 이 제대로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총리를 야당이 추천하면 새누리당은 받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막 던지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새누리당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일단 이정현 대표가 1월 20일까지 버티겠다 한 거는 반기문을 기다리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냉정하게 봐서 반기문 사무총장은 대선 출마를 안 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3세력이 반기문을 끌어들일 이유도 현 시점에서 없고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도 할 사람 천지인데요. 그 다음에 지금쯤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더 친박에 얹혀가거나 박 대통령에 기대어서 대권에 놓는다 하면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폭발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야권의 후보가 워낙 시원치 않고 이런 어떤 일정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반기문 지지율이 아직까지도 유지가 좀 되고 있는데요. 좀 이따가 아마 야당이 반기문으로 화살에 초점을 맞추면서 몇 가지 폭로를 하게 되면 출마 선언도 하지 않고 아마 한국에 안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누리당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새누리당이 어제 현역 의원 42명을 포함한 이 원내 인사 91명이 비상시국회의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김무성, 나경원 등이 좀 주도를 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당과 별도로 움직이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사람들끼리 첫 회의를 하고 제3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이렇게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이제 비박들은 친박 지도부의 이 논의 구조에, 당 공식 논의 구조에 불참을 하면서 친박 지도부를 붕괴시키려고 할 거고요. 아마 친박 중에서 핵심적인 부역자나 최순실 관련자 일부를 제외한 채 자신들이 끌고 가는 방향에 친박이 따라오면 같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아니면 친박은 일단은 당분간은 빼고 가겠다라는 입장을 유지할 겁니다. 과거에는 비박이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해서 친이다, 이렇게 해석도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곤혹스러웠는데, 이제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의 연악한 사고 때문에 친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참 국회의원 또 하기도 어려워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비박들이 이제 자기 살 길을 스스로 찾는 방향으로 갔고, 또 새누리당이 비박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청와대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사정 등을 통해 가지고 영향력을 미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는 것을 두려워했을 건데요. 이제 그럴 힘도 없다고 판단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제 비박이 탄핵을 언급한 부분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야당이 171석인데 비박이 어제 현역이 41명인가 이렇게 갔죠. 그렇다면 어제 그 현역들 중에서 29명만 참가해도 탄핵이 성립되게 되어 있고요. 비박의 지금 리더격인 김무성 대표가 탄핵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결국은 새누리당의 비박들이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질서 있는 박 대통령 퇴진과 더 나아가서 당의 해체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당의 해산을 하는데 그 해산이 이렇게 만약에 불가능해진다면
이 당에서는 전당대회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현재 전당대회 소집이 불가능하면 전국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전국위원회에서 지금 열리기만 하면 친박 지도부에 동조할 사람이 몇 명 있겠느냐, 될 거다 이렇게 보지만은,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비박계의 유승민 같은 경우는 생각이 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선택되어지는 방법이 당을 합의를 통해서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비박계 지금 41명의 의원 중에서 상당수가 탈당으로 갈 거라고 보고, 그때는 아마 20명 이상이 움직여야 그게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이런 비박 탈당파가 야권의 김종인 그리고 국민의당 일부, 민주당 비주류 등과 더불어서 중도지대에서 제3의 당을 창당하게 갈 거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명분들은 첫째, 대통령제 폐허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 어떤 절차, 즉 탄핵에 돌입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제가 이만큼 문제가 많으니까 개헌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영호남이 이제는 이렇게 힘을 합쳐야 된다. 그리고 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대기업 등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 이건 뭐 세상의 지금 추세니까 이번 최순실 사건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념적으로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 이런 식을 갖다가 표방을 하면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부 친박들도 여기에 편성해 가서 이렇게 나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지금 이 새누리당은 친박의 일부만 남고 나머지는 이런저런 형태로 서서히 빠져나가게 될 거다. 왜? 남아있으면 나중에 정치 생명이 없어지니까요. 이럴 때 친박의 다수는 일부 지금 앞으로 앞장을 서지 않은 친박의 리더가 한 명 나오면서 비박과의 타협을 통해서 같이 탈당하는 방법도 이렇게 거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 정유라 등을 쉴드 쳐온 친박의 핵심, 한마디로 부역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은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결국은 당분간 남아있는 상태가 되거나 이 사람들도 나가서 그냥 따로 모여있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탄핵을 하든 그냥 치르든 이 비박들은 하야나 퇴진을 하게 되면 두 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개헌을 하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죽 써서 개주는 꼴로 한마디로 문재인 전 대표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탄핵을 통해서 시간을 8개월 이상 벌면서 자신들이 이 전국에서 새로운 어떤 정당을 제3세력과 만들어서 새누리당의 색채를 완전히 지우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대선 후보로 영입하면서 아마 그 뒤로 자신들의 색깔을 빼는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번 주 안에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는다면 중대 결단을 내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마 내일 추미애 대표가 갔다 오면 추미애 대표는 박 대통령한테 협조를 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친문의 입장을 받고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회담은 결렬될 가능성이 크고요. 결렬이 되게 되면 친문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이번 주 안에 결단의 이야기처럼 대통령 퇴진 하야 쪽으로 제야 진보 좌파들과 더불어서 밀어붙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